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네, 서북청년단 정함철 사무총장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서울에서 우리 서북청년단 총재님과 단장님 그리고 제가 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었는데 지난달 이제 11월 초에 그 기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용해인 이제 기본소득당 의원이 그 이북 오도청에 그 이북 오도청으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서류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이제 예산이 이제 이북 오도청에 현재 그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그런데 그 혈세가 이북 오도청 설립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지 않고 거의 전액 가까이가 거의 전부에 가까운 금액이 단순한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로만 지출되고 있다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JTBC나 이제 좌파 언론 매체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이제 보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북 오도청은 지금 이북 오도청 이제 설립 그 근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북한 우리 한반도 전체입니다. 남북한과 그 주변 도서를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그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지금 이북 북한 지역, 지금 김정은 정권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북한 지역은 미수복 지역이에요. 미수복 지역. 대한민국 영토인데 우리가 아주 수복하지 못한 이제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로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 그 김정은의 그 압박과 거기 탄압에서 그리고 너무 굶주려서 이제 그 정책 때문에 굶주려서 이제 이탈한 신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제3국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건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그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영토로서 수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곳을 탈출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치나 이 모든 경제가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면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바로 발급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도 없이. 네? 물론 간첩만 아닌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 외에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해외 외국인들이나 그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 사는 거는 모든 다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북민만큼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왜? 본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든. 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바로 그거죠. 대한민국 영토는 지금은 남한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제든지 그 북한 이제 그 미수복 지역인 북한을 우리가 통일시켜서 대한민국 영토를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 되면 북한 지역에 있는 지금은 물론 지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강도니 양강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시점 그 48년 8월 15일이죠. 그 시점에 있었던 이제 북한 지역들 함경남도, 함경북도, 그리고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리고 황해도, 그리고 일부 이제 경기도 이제 그 북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과 강원도 일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일이 되면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행정장관이나 지역의 이제 지사들, 그러니까 평안도 지사나 아니면은 황해도 지사나 함경도 지사나 이런 분들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명이 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이북 오도청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그 명의에 의해서 그걸 이제 설립 근거를 만든 게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특별조치법. 이거는 이북 5도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리고 황해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이 법은 이북 5도와 미수복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근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이북 5도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언론 기사 내용을 저도 살펴보고 하니까 실제 이북 5도청에 지원되고 있는 이제 국민 세금이 이제 100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 비용들을 이거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이제 관장하는 사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북 5도청은 이런 일들을 하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이제 인적 구조들, 뭐 지사라든가 이런 조직도, 그리고 모든 이제 경비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장 사무를 보면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관장 사무, 이북 5도 및 미수복시군 그 이하 이북 5도 등이라고 합니다. 은 해당 관할 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거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사 연구 업무예요. 조사 연구 업무에는 이북 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두 번째, 이북 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자, 조사 연구 업무는 뭐냐면은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되면 지금의 북한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 북한 주민들, 저 함경도 주민이나 평안도 주민, 뭐 평양 시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각종 정책을 할 거냐, 그분들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예요. 주된 업무. 그런데 지금 이북 5도청에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배당되는 예산이 제로라네, 제로. 0%라며, 0%. 단도 10원도, 이런 연구에 사용된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뭐 아시아경제에서 이제 11월 2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 월급만 1200만 원, 이북 5도 도지사가 월급만 이제 1200만 억대 연봉이죠. 이걸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 기사가. 얼마나 부끄러운 기사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JTBC에서는 이북 5도청이 과연 존치가 필요하냐? 왜?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절대 아니죠. 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와 주변 도서란다. 그리고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 추진하는 목적을 뭐 통일부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북 5도청이죠. 왜? 북에서 내려왔던 그 실향민들 2세들이 지금 거의 장악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탈북민들 뭐 3만 4만 된다나요? 그 탈북민들 남한에 정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실제 이북 5도청의 구성원인들이거든요. 왜? 북한 자기 고향이니까. 내 고향이니까. 내 고향 우리가 다 되찾았을 때 그 지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이며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정책과 경제, 사회 이런 것들 할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한 기관이 바로 이북 5도청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말은 미친 짓이죠. 이건 통일하지 말자는 말과 다를 바 없거든요. 아니면 북한 체제, 적과 통일하자는 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JTBC나 이런 뭐 좌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놈들은 이런 빌미를 하지만 근데 그 빌미를 제공한 거는 이북 5도청이잖아요. 네? 이건 명백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월남 그 관장 사무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월남 이북 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의 지원 및 관리.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월남했던 이제 이북 5도민과 이북 5도민부터 지금 거의 2세가 뭐 거의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2세대만 거의 있겠죠. 그분들이나 미수복 시군의 주민들, 그러니까 실향민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실향민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향민 자제분들 중에. 네?
최근에 그분 조정훈 의원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도 제가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친이 이제 실향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그 실향민 2세대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 분야에서 엄청난 기여를 해왔죠. 대한민국 건국의 1등 공신은 당연히 그분들이고요. 그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분들을 이제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북 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 이북 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그거죠. 탈북민들과 좀 실향민 2세들 간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왜? 고향이잖아, 고향. 네? 과거에 이제 이미 한 7, 80년 전에 이제 고향에서 우리가 남한의 땅을 찾았지만 지금 최근에도 탈북 계신 분들이 같은 북한의 고향 마을에 한참 이제 그 세대가 다른 이제 후배일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웃이죠. 고향의 이웃들이죠. 그러면 그 교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그 실향민 1세대, 2세대 분들과도 많은 제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건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 실향민 2세나 실향민 분들이 탈북민들이 정말 자유를 찾아가지고, 네? 자유를 찾아,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설령 탈북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솔직히 현재 북한 체제에서 자유를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유를 외치면 이미 그들 다 죽었죠. 다 숙청당했죠. 네? 당연히 이제 그분들은 자유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잘못된 정책과 김정은의 그 포갑이 해가지고 굶주려 죽어가는, 네?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고. 네, 부모의 정이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자식을 굶어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북한 땅을 이탈해서 중국 땅에 가가지고 돈 벌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자유를 가치를 알게 되는 거야. 자유를 가치를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한의 그동안 북한 정권이 숨겨왔던 남한에 있던 부엉이 번영된 이 실상들을 진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 이 대한민국 우리가 가야겠다. 이 내 조국인데.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미 과거에 6.25 전후로 해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하고 그 2세대 실향민들은 지금 탈북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보니까 경계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실향민 분들이 2세대나 1세대나 그분도 마찬가지였고 탈북민들에서 뭐 범죄자니 뭐냐면서 그들과 교류 자체를 끊어내더라니까요, 이걸. 그런데 좀 보세요. 여기 이북 오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과 이북도민, 그 실향민이죠.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을 지원하라. 그리고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을 하라. 이런 일 있잖아.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북 오도청이. 네?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실향민들, 네? 2세대나 1세대 어르신들, 네? 그분들이 지금 탈북민들이 그들이 지금 남한에 정착하는 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한 사회에 대해서 그 체제가의 근본이 다른, 네? 태어날 때부터 북한 땅에 태어났던 분들이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알며 대한민국 역사가 무엇인지 어디서 들었겠냐고요. 네? 그러다가 정말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북한 탈북을 했다가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남한 땅에 들어오신 그분들을 누구보다도 실향민들 제일 먼저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네? 탈북민들도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실향민 단체나 혹시나 그들 왜 과거 고향 선배들이니까 고향 선배들 먼저 이제 남한에 가서 정착한 분들이니까 이들과 뭔가 소통을 해서 뭔가 힘을 얻고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얻고자 했는데 모두 다 대부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외면. 네? 이런 일들을 이북 오도청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좋아요. 이북 오도 등 향토 문화의 개성 및 발전, 그리고 이북 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자유민주주의 함량 및 안보의식 고취, 자유민주주의 함량 및 안보의식 고취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 이북 오도청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진짜 네? 처참하게 찢겨 밝혀졌는지. 네? 지금 제가 지난번 4월 3일 제주도 내려갔을 때 제주도민들, 제주도에 있는 언론들, 그리고 제주도의 지성인들, 네? 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거 진짜 전부 다 이게 뭐 어떻게 이 뭐 정신병 뭐 환자도 아니고, 네? 제주 4.3 무장폭동이냐, 명백한 무장폭동인데, 대한민국 건국을 반의했던, 네? 그게 마치 민주화 운동이냐, 네? 그렇게 그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무장폭동이란 말만 들어가면 완전 역사를 왜곡한다고, 완전 아주 파리떼처럼 달려들어요, 진짜. 그게 좀 저희도 현실이에요. 완전 좀 해방구예요, 해방구. 좌익 해방구. 어쩌다 이리 됐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그동안 이북어도청이 왜 침묵했습니까? 네? 이북어도청이 앞장서가지고 제주도민들, 그들 제주 4.3에 대한 역사, 그리고 제주 4.3, 거기에 그 무장폭도들, 남로당 그 세력들, 그들 제압했던 서북청년단 선배들, 이북어도청 당신들 선배들 아니에요? 네? 이북어도청 지금 그 도지사 계시는 분들, 당신들 부친들이라도 선배들 아닙니까? 그분들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일등공신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명예가 이렇게 역사 왜곡을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동안 침묵했습니까? 왜 도대체? 네? 그 고작 국민 세금을, 네? 국민 세금 100억 지급받아가지고 도지사 한 자리 따게 되면 1년 동안 역대 연봉이니까 고작 이제 그런 자리 다툼만, 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불순 세력들, 좌익 세력들이나 특히 제가 이번에 확인했던 그 통일교 세력, 네? 문선명 교주 아시죠? 네? 일부 좀 탈북민 단체에서도 이번에 평남도지사 조명철 그 전 의원님, 이번에 평남지사를 맡고 계시는데 조명철 전 의원님께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직에서 그만두고, 네?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그 평남 도지사 하는 거는 좋아요. 저도 이제 충분히 자격되고 된다 좋은데. 그런데 왜 본인 직함에 선문대학교 교수직이 있죠? 제가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통일교가 문선명이가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네? 자기 스스로 신격화시키고 교주였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시잖아요. 네? 최근만 하더라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까? 통일교 그 부인이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되니까 그 남편이 그 통일교의 그 분노한 그 마음 때문에 그 통일교를 지원하고 있는 아베가 통일교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자기 남들 확신을 해가지고 아베를 총격으로 저격한 거 아닙니까? 예? 최근만 해도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평생을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그런, 네? 거짓된 그 땅에서, 네? 결국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땅에 밟았으면 최소한 그거는 걸렀어야죠. 왜 김일성의 신격화에 이어가지고 지금은, 누구야? 문선명의 신격화 왜 그 아래에 있습니까? 네? 왜 거기 선문대학교 교수로 가 있습니까? 그래 갈 곳이 없나요? 당신을 불러주는 교수 학교가 없던가요? 오히려 지금 통일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실향민 단체를 비롯해서 지금 탈북민 단체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네? 포섭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 왜 포섭할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네? 그들이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자유, 평화, 통일,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그 대의에 만약에 통일교가 함께한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반대할 이유 전혀 없죠. 근데 과연 그들이 그럴까요? 저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들은 문선명 교주조차 이미 이미 죽었던 문선명까지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네? 그 참부모님이라고 별별 엄청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있던 그 전도사였던 그 누구 조슈아, 네? 바실리아 조슈아, 네? 통일교 전도사였던 이 친구조차도 자신의 신앙관을 속이고, 네? 우리 자유외국진에 침입해가지고 투개표 부정선거 새빨간 거짓 선동으로 대한민국 이 자유외국진의 국민들을 기망한 건 팩트잖아요. 네? 그런 통일교 세력이 왜 들어가 있죠? 조명철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제발. 네? 김일성 그 3대 세석 그 신격화 체제가 부족해가지고 문선명 신격화 그 체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서 자금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네?
지금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불순한 세력들이 지금 이 이북 오도청이 정말 해야 할 일, 이북 오도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장 사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곳곳에 들어가. 지금 이북 오도청 내에 또 지사분들이나 그 이하에 있는 각 그 시군, 명예시, 뭐 시장이나 군수, 이런 분들, 중에서 통일교가 얼마나 연관되는지 정말 저 궁금해요. 네? 최근만 하더라도 실한민 중앙협의회 노하구 회장님, 네? 우리 서북청년단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셨죠. 난 그분이 통일교와 직접적 관계된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고. 근데 나중에 자기는 뭐 이미 과거의 얘기고, 그걸 이미 뭐 20년 전인가부터 해가지고 벗어나가지고 통일교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애국운동 한다고 하고 또 거짓말 하더라고. 네? 그 통일교에서 만든 정당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셨던 분이. 네? 결국 자신의 신앙관을 속이고, 저는 종교의 어떤 뭐 편견은 없습니다. 네? 무당이든 무속신앙인이든 불교인이든 뭐 천주교나 뭐 아니면 이슬람교일지라도 자신의 신앙관에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위한 함께 대의를 위해서 함께 뭉친다면 얼마든지 손잡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러나 자신의 신앙관을 속이고, 네? 자기가 통일교인이면서 노하구 회장님처럼 자신이 명백한 통일교인인데 내가 솔직히 뭐 여지도 없죠. 그건 더 이상 여지도 없는데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끝까지 거짓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이 어떻게 감히 서북청년단 조직에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이 결국은 서북청년단 조직 장악하려고 하다가 결국 저는 그런 생각했죠. 설령 통일교일지라도 꽤 좋아. 통일교일지라도 우리 서북청년단 조직 재건하는데 자금으로 지원만 해준다면은 좋아. 나는 통일교에 미혹될 일은 없고 나는 미혹될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통일교 사에게 미혹될 일은 없지만 그들이 정말 그래도 뜻을 같이 해가지고 서북청년단의 재건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준다면 기꺼이 좋아. 나도 한번 기대해보겠어.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알죠. 저는 그들의 그 거짓된 그런 신앙관이나 이런 데 미혹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저를 알거든요. 그냥 끝내 그놈들은 지원 안 하죠. 그러니까 노하우 회장이 저를 딱 내치고 나하고 다 갈라서고 나니까 이제 그쪽 진영에서 자금을 뭐 막대한 자금들 지원받고 있는 거죠. 그냥 나름대로 뭐 여성 탈북민들을 동지들을 기망을 해가지고 그들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서북청년단 조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좋습니다. 하라고 난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한번 잘 해보시라고. 그게 서북청년단을 알리는데 목적이 도움이 된다고 뭐 굳이 반대할 이유 없으니까. 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어쨌든 이와 같은 이북 오도청이 해야 되는 관장 사무를 전혀 하지 않고, 네? 이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물론 일본어 한 일들이 있겠죠. 뭐 체육대회라든가, 뭐 1년에 2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이 JTBC하고 이제 몇 군데 좌파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기사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냐고요, 이게. 네? 백의 기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 이북 오도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한 이런 일들을 하라고 관장 사무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예산을 더 청구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얼마든지 더 지원하죠. 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3조와 4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 일을 대신 집행을 하니까. 물론 통일부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북 오도청에서 핵심적인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 보도 자료 보니까 아니 그 예산 지원의 84%? 네? 예산 지원의 이제 82%가 넘게 82.2%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다 지출되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사 연구 업무, 네? 각종 정책과 연구에 대한 비용은 제로. 연구 용역비는 10원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북 오도청이 이번 계기로 정말 환골탈태하고 부끄러운 현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북 오도청 그 내부에 통일교 세력들이 몰라요. 개인적인 신앙관을 갖고 나름대로 자기가 나는 문선명의 신이고 그리고 문선명의 부인은 한학자 여사가 여신이다.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사람 개인적 신앙을 갖고 나름대로 그 자기 개인 신앙이니까 이북 오도청 내에서 같이 근무하고 거기 업무에 맞게 하는 거는 그건 저는 탓 안 합니다. 그건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교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북 오도청 이북 오도청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 낭비에 나중에 그렇게 만든 만약 그런 조직이나 그런 흐름이 있다면은 내부 감찰을 통해 가지고 돌이키세요. 이번 저도 정보 공개 첨부한 자료 다 확보해보고 자료 확인을 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접근할 겁니다. 접근하겠지만 우리가 도울 겁니다. 네? 이보고도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주 4.3 무장폭동 사건, 여수 반란 사건, 감히 그런 몰상식한 네? 명백한 좌익의 그 폭동 세력들이 그 거짓된 역사가 또다시 역사 왜곡의 전면에 떠오르는 일이 없게끔 그 일에 이보고도청이 앞장설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서북청년단과 함께 갈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통일교 세력 조직적으로 그 관여하고 있는 통일교 세력과는 단절을 하십시오. 단절하십시오. 네. 그들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